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분만택일 공부를 합니다. 이 명리에서 분만택일만 잘 할 수 있으면은 아마 공부의 이게 마지막 단계일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분만택일이 되는 거예요. 요게 최근에 분만택일 했던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여기 일을 이게 빼지 않았어요. 여기다 내놓지 않았어요. 시만 내놨지. 그러면은 가장 문제는 지금 해월이죠.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무엇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천간에도 물이 많고 지지에도 물이 많은 거예요.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이 묘목 떠내려가게 생겼네. 이게 완전히 부목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해밈이 목고고 나네. 해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수운을 받으면 이거 분명히 떠내려가겠어.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수가 병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저희 수가 병이 되면은 수를 막아주는 게 뭐죠? 토. 그럼 건토예요? 습토예요? 건토. 그러면 건토 중에서 대표적인 일간이 뭐가 있어요? 무토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건토인데 대표적으로 이게 무토인데 그러면 지지에서는 뭐가 있느냐? 술토가 있을 거예요. 무술 건토가 약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이게 이런 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여기 무조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무토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무토를 생각하면은 자인진 오신술. 그러면은 이게 무토 입장에서는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자, 이게 양간일 때는 여기가 뭐가 온다고요? 자, 인진, 오신술. 이제 여기서 했지만 가장 좋은 이게 일주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무술이 최고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올 것 같으면 그래도 좋을까요? 이게 무술이 첫 번째로 가장 좋아. 이게 무오가 그 다음에 나을 거요. 지금 이거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진이 왜 밀려? 무진이 무진장 좋단데. 이게 습토라서. 습토라서 이거 밀릴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지 이게 일간을 무로 잡으면은 자나 인이나 무자나 무인이나 무진이나 무오나 무신이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다행히 이 사주에서 무엇이 있는 관이 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술이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무술이 같이 있으면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지 않은 거예요? 복 받은 이건 복 받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병진시,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가 있어. 이 중에서 어떤 시가 가장 좋을까요? 하는 이야기. 병진시가 나을까? 아니면 정사시가 나을까? 인성으로. 아니면 무오시가 나을까? 아니면 기미시가 나을까? 이 기미시는 이게 제외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무토가 기토를 보면은 이게 내가 무토면은 기토 속으로 이게 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는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외해 놓는다 하면 어떤 것을 제외할까요? 병진. 네? 그렇죠. 병진을 제외. 왜 그러는 거 아니? 진 들어가면 이게 진술충도 하잖아.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습토야. 그러니까 이게 병화는 좋은데 이거는 탈락. 그러면 이제 정사하고 무오를 보자고. 이게 화가 굉장히 강해.
그러면은 이 정사가 더 좋을까? 여기 있는 무가 더 좋을까 하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사 인성으로 더 좋다고 하시는 분 어디 한번 거수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정화는 개수가 오면 이게 꺼져요. 임수가 오면 정이 만목해가지고 목국토를 해버 또. 이거 아주 못 써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요게 개수가 지금은 이거 무게합화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 대운에는 그게 없는데 세운이라도 개수가 오면 무게합화돼서 이게 변질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화는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무토를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병화는 어떻게 됐든 조로 써야죠. 그래서 이 토를 도와줘야 돼. 자, 그러면 무술토가 건토 약신이면은 겨울철에는 목을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목을 심으면 안 되거든. 이게 목이 병이 되는 거라고요. 아니, 목이, 여기 병이 있으니까 목이 이제 흉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목을 치면은 이거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 수를 도와주면은 나쁜 역할을 해. 그러면 이때 수를 도와주는 구신으로 봐야 돼야 목 흉을 잡아주는 길신으로 봐야 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 판단해야 될 게 겨울철에 금은 좋은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왜? 냉기가 있어서. 그래서 수를 도와준다고 하는 금을 구신으로 보셔야 된다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병화는 좋으니까 이게 인성이요. 저희 인성이면은 부모고 공부고 소료 같은 거고, 그러면 이게 부모덕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부모덕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무술 건토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약신이 됐어. 그러면 세상에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약의 역할을 살아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수는 돈이라고 해, 재요. 그러면, 이건 돈은 없네? 왜냐하면 우리 공식적으로는 이거 수가 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금이 식상인데 언행이 못 떼먹었어. 이거 목이 관이요. 관운도 더럽게 덥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몇 대 몇 사주가 된 거예요? 4대 4. 예? 자, 화가 몇 개예요? 화가 하나요. 토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운은 4하고 너의 기운은 4요. 4대 4야 지금. 4대 4 사주인데 신약인가 신왕인가 하는 얘기야. 제가 보기에는 저 많은 물 막아주는 것이 이게 벅차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겨울비가 내려서 물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라니까. 근데 막기는 막죠. 자, 그러면 이게 조우가 따뜻한 게 과연 따뜻한가요? 조우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따뜻함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화와 건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요, 화와 토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렇다고 하면은 4대 3대 화의 기운을 넣어주려면 병화를 넣어줘야 돼, 정화를 넣어줘야 돼. 병화를 하나 더 넣어줘. 건토를 하나 더 넣어줘. 그러면 병화를 천간에다 넣어줘야 돼, 지지다 넣어줘야 돼. 네? 천간에다 넣어줘야 돼. 왜? 이왕이면은 오화가 있으니까, 지열이 있으니까. 천간에다 해서 천간과 지지가 서로 호응되게 만들어준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에 무토를 쓰는 이유가
이 술토 하나가 10,000장짜리인데 이게 무너지면은 제 방의 한쪽이 터진 거요, 안 터진 거요? 터진 거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언제 터지느냐? 내년에 갑진 오면 진술충이죠. 진술충 때 이거 무너지면 이게 물이 범나물이야. 다 새버려. 다음에 인묘진 묘가 들어오면은 묘술화로 돼버려. 그 다음에 인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인옷을 하고 해서 또 이게 또 변이야. 그러니까 저게 자꾸 자기 역할을 다 못해. 그럼 자기 역할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자꾸 변하려고 하는 거 아니? 내 아내가 자꾸 변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다가 무토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병화하고 무토가 되니까 이제 몇 대 몇이 된 거라? 6대 4가 된 거야. 이렇게 6대 4가 되면은 내가 굉장히 6대 4가 돼서 이거 막아줘야 안 막아줘요? 다 막아줘. 막아주면 여기서는 병된 것이 여기서는 다 무엇이 된다? 다 돈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모군이 없는데 모군이 올 것 같으면은 그 목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육식이나 되는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왕제왕 되는 거예요, 이게. 신왕제왕이 돼서 돈이 있는 사주예요. 그 다음 목이 들어오면 이거 목 다 받아줄 수가 있어. 그러면 신왕관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신왕제왕 되고 신왕관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오행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전혀. 다 임수 들어와 봐야 이게 돈으로 어릴 때 들어와. 내 잡을 능력이 있어. 술 들어와. 묘수라 돼도 아무 상관없어. 금생수 되더라도 이게 왕하니까 다 잡아줘. 기토 들어올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오미 때. 나중에 이게 진술충 되더라도 이게 무토 있으니까 괜찮아요. 다시 해미미 목국. 이게 해미미 목국 돼서 목이 강해지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 사주가 신왕제왕, 신왕관왕이 돼서 이 정도 되면은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거는 저 5% 정도 내에는 이렇게 딱 떨어지고 아주 좋게 나오는 거 못 보셨죠?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무술이 6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받아먹어. 그러면 확률이 어때요? 엄청나게 희박한 거거든. 이게 무술이 빠졌다는 날짜가 빠질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겨울철에 무토 하나만 있어도 돈이 있습니다. 근데 수토까지 또 있는데 여기다가 오화까지 있고 창명에서 병화하고 무토 넣었는데 팔당댐도 그렇고 대청댐도 그렇고 대청댐 물을 막았어. 그럼 물기를 내줘. 그러면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저 식수로 쓰죠. 발전하죠. 그 다음에 봄 되면 농업용수 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돈이라. 그러니까 돈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금이 천간에 오더라도 지지에 오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요. 산통이 와가지고 피가 약간 비쳐. 산모가. 그래서 산통이 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다음날 출생을 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 될 사람은 내 사주 명리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어. 어머님은 전혀 산모대는 전혀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진통이 어느 때부터 온 거 하니 저 사시에 왔어. 그러니까 사시면은 정사시죠. 정사시에 오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여보 2시간만 좀 참어. 아니요.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손녀가 태어나는 날이요. 그래서 그 전날 입원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갔겠다. 가가지고 제발 좀 사시에 좀 났으면 좋겠어.
근데 아침서부터 새벽부터 진통을 하네.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애한테 애미야 조금만 더 참아라. 1시간만 못 참. 그러니까 이게 끙끙거리면서 예 아버님 알겠어요. 아니 그래요. 배운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시에 낳는 거냐 이게 사시에 낳는 거냐 오시에 낳는 거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기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라고 참으라고. 그게 참는다고 참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자연분만처럼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궁도 열리고. 그게 뭔가 하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수술하러 온 사람이 자연분만처럼 낳는 경우는 자기 또 처음이라고. 딱 맞추어 가지고 집도를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야.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자연분만했어도 됐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수술들을 해요. 왜 수술들을 할까요? 첫째 노산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다 아이들을 낳아요.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30 넘어서 해요. 그래서 초산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자연분만하는 경우는 드물거든. 다 같이 유병유약. 병이 있는데 약이 있다는 게 이제 병이 굉장히 큰데 그 큰 병만큼 약도 좋은 약이 있다는 얘기거든. 바로 이거예요. 병이 어떤 거예요? 겨울철에 많은 물이 있는데 병도 큰데 약도 크다. 이것이 진짜로 좋은 국을 이룬다. 이건 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랬을 때 이게 신왕제왕이 올 수도 있고 신왕관왕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비겁이나 식상이 재관인이 전부 다 이게 길이 되는데 목화토금수 오행이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행이 신왕제왕이 가장 좋은 사주죠. 재가 좋아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재가 사주에서 가장 좋아야 돼. 그 다음에 관이거든. 그래서 재관인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조화롭게 된다. 그러면 대운이나 세운도 아까 보셨지만 어떤 것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병이 깊어 고통도 받아 그 아픔을 겪어보았고 좋은 약을 구하여 병이 치료되는 과정도 내가 경험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살다가 보니까 공중전까지도 겪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초년고생이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은 남보다도 일찍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발전의 그 원동력을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성숙한다는 얘기는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 꼭 병만 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병이 나서 고통받으면은 이게 마음의 고통도 같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사고나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난 극복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게 태몽이 아주 멋져요. 그 아버지가 절 경내를 걸어 다녀. 그런데 아기 호랑이가 뒤를 졸졸졸졸하고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만태기를 잡아줬는데 이런 형국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태몽을 뭘 꿨어요. 그러니까 이 태몽을 뭘 꾼지 금방 기억을 못해. 그러면서 자기 태몽이 좋은 줄도 몰라. 근데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꿨다 그거예요. 자기가 꿨는데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굉장히 좋은 꿈이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운을
가지고 났는데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요. 그러면 이게요, 장래가 촉망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요. 다시 월만적 결하고 찰만 이지러질 결. 다른 차면 곧적. 다른 차면 이지러지고. 그러면 저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다른 차면 기울고. 만물은 번성하면 쇠퇴해진다, 쇠잔해진다. 이게요, 아기 호랑이니까 이게 꿈을 잘 꿨다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호랑이는 인이요. 그럼 내가 무토일간이요. 그러면 산중호랑이네요. 산중호걸이요. 그렇다고 하면 인중에 무병갑이 있어요. 무토는 비견이죠. 이거는 인성이요. 그러면 인성으로 공부해서 귀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갑은 관운이 있어. 그럼 어른들이 애껴주고 이뻐해줘. 사회가 인정해줘. 이 관이 좋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희 호랑이는 산신령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결국 수호신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이가 내 뒤를 따라와. 아이가 내 뒤를 따라온다는 얘기는 아이가 누구를 본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면 부모가 자식의 사표가 돼야 돼. 스승과 같은 역할도 아버지이면서 스승의 역할을 해야 돼. 안내자가 돼야 돼. 이게 이정표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표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꿈보다 해석이라고. 해석이 그럴듯합니까? 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처했어. 그럴 때 그 자식이, 야,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아버지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식이 할 수 있으면은 아버지가 표대가 돼야 안 돼요. 정말 됩니다. 예, 이 정도 돼야 부위 자강이 될 수 있어. 저희 삼강오련. 다시 삼강오련 해보세요. 삼강이라고 하는 게 군이 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부의 부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돼서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가 무술이면은 천간도 약신이요, 지지도 약신인데 이것도 최고, 이것도 최고. 60갑자 중 한 개뿐이 없는 거예요. 로또 당첨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럼 만약에 이런 일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자인진 오신술. 이게 60갑자 중에서도 이 무토일간이 가질 수 있는 지지인데 지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라고요?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와줘. 그러면 하늘이 돕는 것은 자연이 돕는 거라는 생각이고, 신이 돕는다는 것은 자기 가문의 조상신들이 도울 거예요. 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얘기했어요. 조상의 음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3대가 적덕을 쌓는 공이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 두 번째요. 좋은 사주는 보면은 태교가 잘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부부가 화합해야 돼요. 아이 베고 맨날 찌그럭거리고 싸우고 저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신안정이 되고, 제가 여기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를 아는 구독자한테는, 특히 산모가 구독자일 때는 꼭 내 영상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모가 들으라는 얘기요? 아기가 들으라는 얘기요? 아기가 들으라는. 좋은 인연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분만 택일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구독자분들은 쉽게 저하고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해줘요. 지난 시간에 지기지휘했죠? 네. 자, 자기를 알아주는
이 벗. 그것처럼 그 산모분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나는 그분을 못 봤어도 그 산모는 나를 오랫동안 봐왔어. 그게 지기지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의 100%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좋은 인연과의 만남이 아닌가. 분만대길시 경우의 수가요. 구독자분들 통해서가 72.3%예요. 이게 무슨 거냐. 신생아의 부모님이 다이렉트로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의 친인척,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언니, 동생, 그게 19.9%고, 기존 상담자의 재신청이 요만큼 돼요. 그래서 이게 구독자분들이 72.3%인데, 비구독자가 27.7%라. 그게 지인 소개도 그렇고, 입소문도 그렇고, 검색 및 카페에서. 제가 상담하기가 가장 편한 게 어떤 분일까요? 이분이요. 이분들은 100% 동의해요. 나중에 장명이 들어가도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그래. 요것도 조금 그래. 그런데 여기는요. 말이 그렇게 많아. 왜 그런 거 하냐. 해주면 의심을 해요. 못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분들하고 한번 상담하면 엄청나게 지쳐요, 내가. 길이를 가릴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아버지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다이렉트로 한 분들은 그만큼 안목이 생기는 거지. 내가 조금만 얘기하면 아 그러네요 하고 금방 동의를 해줘. 정해진 날짜에 출산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때 출산하는 확률이요 한 70% 정도뿐. 그럼 30%는 제때 출산을 못해요. 그러면은 어째서 그러느냐. 응급 상황 발생이 돼요. 조기 출산, 산통을 급하게 해요. 그래서 산통을 급하게 하는 경우가 예정일을 다 정확하게 잡았어도 사람 컨디션에 따라, 산모 컨디션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수술이 지연되는 수가 있어. 그거 말고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대개 이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했어요. 일찍 출산한 일시가 아주 기기묘묘하게 길일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떤 곳에 가서 태기를 잡아가지고 왔어. 그런데 그 태기 일시를 잡아가지고 병원에서 가야 되는데 미리 산통해서 그 전날 됐어. 그래서 저 무슨 일에 그렇게 좋은 날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 그거요. 제가 어떤 때는 그랬어요. 이건 꼭 분만태기를 잘하는 사람이 잡은 거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혹시 분만태기를 잡았어요? 아니요. 그냥 예정일보다 며칠 일찍 나서 그냥 병원에 가서 낳은 건데 그 일시가 그렇게 좋은 경우. 그러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태아가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나 이때 태어날 거요. 발부둥 친다 그거요. 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계자정신이 강하고 하늘의 뜻에 따랐으니까 문무가 같이 갖추어질 테고 인과 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공자님이 부르셨던 게 인이요, 맹자님이 부르셨던 게 의요. 그래서 인의를 실천하는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만태기로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데요. 대개 여기서 신청을 할 때 특히 저 어머님 되실 분들이 꼭 3가지 정도를 요구를 해요. 그럼 3가지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불안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1가지를 딱 선택하라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예를 들어서 2가지 가지고 가가지고 병원에다가 내밀으면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좋을 대로 스케줄을 잡잖아요. 그래서 1가지만 가지고 해야 돼요. 최고의 그 사주를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진시에 빼는
진시에 하면은 이게 좀 아침 이제 좀 일찍 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때 아유 병진시에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간청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따따블 주더라도 간청 좀 하라고 농담으로. 그러면 그렇게 간청을 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거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궁하면 통해요. 그래서 저는 간청하라 그래요. 심하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병원 가. 예정일보다도 3주 전에도 수술 가능한데 병원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4주를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하는 사람 같으면 한 달 앞에도 빼요. 정말입니다. 출산 후에 장명을 하는데 한자 자원오행하고 수리오행하고 한글 발음오행 하는데 저희 잘 아시는 한글 발음오행은 어디에 따른다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거 우리나라 국보이면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운해본으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 저는 이것을 찬동 못해요. 조선 영조 때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개인 논문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는 이 장명이 가장 잘났다가 아니에요.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조우용신 쓰고 약신 쓰고 이게 오행에 맞게 한자를 선택하는 것은 효명장명이 가장 큰 거거든요. 이게 수리만 영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가 지닌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한자의 영동력을 살릴 수 있다. 장명을 하는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한자를 제대로 알고 장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어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예, 파동학으로. 한글 이름을 줘놓고 거기다 한자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빠진 거요? 한자 자원오행이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엔 조금 안타깝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는 분들 중에서 명리를 잘하는 분들은 참 많아. 여러분들도 명리는 잘해. 근데 뭐는 부족해요? 한자가 부족해.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한자 공부해서 장명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신신당부한다니까요. 그럼 지지에서 이름 두 번째 한자인데 원국하고 대운의 흐름을 잘 참조해가지고 그렇게 장명이 되어야 되죠. 이것은 제가 책에도 써놓은 얘기예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 그만큼 힘이 넘친다. 이름이 굉장히. 그러면 저희가 오필승 고레이야 그러면 세계인이 알아요, 몰라요? 세계인이 알아요. 세계에서 유명한 축구선수 음바페가 한글로 7번 그래놓고 음바페라고 써놓은 거 아세요? 여기 이강인 선수가 이강인이라고 영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강인 한글로 써있다니까요. 그만큼 이게 영동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자해를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멋진 글자예요. 불국사, 이 힘이 지키는 호국불견의 이게 불국사. 멋진 이름이잖아요. 우리 서울 사대문, 숭례문, 예의를 숭상한다. 예가 남쪽이기 때문에 남대문이요. 앞불사. 그런데 이놈의 예의를 숭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이니까 숭례문은 불은 한번 나게 돼 있네. 이게 이름이 중요성이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단점이 있어요. 효명장명에. 문관이 한자 자원오행 두 가지 하고 수리 맞추고 발음 맞추려니까 이 3원칙을 충족시켜. 굉장히 이름 짓는데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제한적이야.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한글 발음이 지금 젊은이들이 서로 하는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젊은이들 안 좋아해요. 제 거를 아는 구독자분들은 이름이 조금
감각적으로 조금 자기들 생각에 떨어진다 생각해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자꾸 이름자를 아주 정해놓고 그거대로 해달라. 그래서 어떤 때는 약신을 포기하고 어떤 때는 조우용신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참 가슴 아파요. 이게 부모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굳이 하겠다 그러면 못 말리더라고요. 그게 자식의 뜻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저는 신생아의 부모들에게는 꼭 이 얘기를 해요. 명리 공부하자. 그러면 저는 공부하자가 아니고 공부로 접근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미로에 빠져요. 이게 골치 아파잖아요. 그런데 재미로 삼아야.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머리가 터진다고. 왜 그런 거 아니? 학창시절 공부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학창시절에 공부 어떻게 했어요? 자, 시험이 일주일 남아서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100점 맞아. 그렇게 공부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이혈령, 이게 매달련, 귀에 매다는 방울이요.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이게 이혈령 비혈령.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국에서 그 유명한 이현영 박사 책에 한 번 쓴 일이 있어요. 내 다른 공부는 다 자신 있게 했는데 명리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분 생각에는 논리적이지 못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그런데 생명론으로 하면 그게 논리가 정연해요. 우리가 배우는 오행으로 하면. 그래서 생명론으로 하면은 이게 자연이기 때문에 우주는 원칙이 있는 거지. 우주 돌아가는 게 원칙이 있는 거, 자연이 돌아가는 게 순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원칙 없이 돌아가는 게 자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생명론으로 하면 지극히 논리적이에요. 인문학 한 편 접한다는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차곡차곡 위로 올라가세요. 이게 사다리 밟듯이. 그리고 시간이 들어야 돼요. 밥 뜸들듯이. 가랑비옷 쫓듯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게 선순환이거든. 요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이 순리를 따르는 것처럼 그냥 순하게 흘러가는 거거든. 이게 잠깐 머리 가지고 다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자, 지금 제 얘기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를 알고 너를 아는 지름길이요, 이 공부가. 그래서 저희가 지피지기. 이게 저피거든, 너거든요. 너를 알고 자기,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아. 그러면 이걸 하면은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나 알면 남편을 알아. 남편을 알으면 내 식구들을 알아. 내 자식을 알아. 그게 아이 특성을 파악한다는 얘기. 그럼 어떤 특성이냐? 이 아이는 목이 강하면은 인이 강하고, 토가 강하면 믿음이 강하고, 이게 요거는 정신이잖아요. 얘가 겨울철에 습토를 가지고 지고 나왔으면은 비위가 약하다. 그렇잖아요. 얘는 물이 너무 많은 아이라서 커서는 어릴 때 말고 다 장성해서 나이 들면은 신장 방광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아이에 맞게 맞춤형 지도를 누가 할 수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다. 제가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이 간섭하지 말자. 아이가 신왕하고 좋은 사주일수록 간섭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격이 조금 떨어지는 사주도 간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도 또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안내는 해줄 망정 간섭하지 말아야 돼. 그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어머님들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릉간에 간섭하면 마마보이 만들고 독립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가 있어. 다 같이 3세 지선. 지우 80. 3살 때까지 습이 이를지 어디에 무엇에 80까지 이른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요. 그럼 이건 뭐냐? 3살까지 자아 형성이 다 완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핵심이 요거예요. 대들보감을 무엇으로 만들지 말자? 대들보감을 잡목으로 만들지 마다. 이게 잡목으로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간섭하지 말자. 책을 많이 읽자. 많이 뛰어놀게 하자. 이게 3가지를 저는 권합니다.